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거리에 위치한 바위섬 독도. 동해의 한가운데 떠있는 작고 초라한 돌섬처럼 보이지만 이 섬은 한국의 뼈아픈 역사의 산증인이다. 놀랍도록 다양한 생태계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엄청난 해양 자원이 숨겨져 있는 한국의 보물섬이다. 미국 수능 교과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묻는 질문에 일본해를 정답으로 하고 있다. 영국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규정,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일본 영토로 홍보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 방송되는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방송 아르테 TV는 독도가 일본 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 점유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캐나다의 유명 세계지도 제작 업체인 지오코르텍스는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 일본 시마네 현으로 표기하여 무리를 빚고 있다. 현재 우리 외교통상부는 전 세계지도 4장 중 3장이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일본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된 것은 1929년 개최된 국제수로기구의 창립 총회가 기점이었다. 일제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총회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을 틈타 일본은 국제수로기구가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에 일본해를 공식 표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동해의 일본의 표기는 제국주의의 산물인 것이다. 그 후 1953년 개정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 3판에서도 전쟁 중이었던 한국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일본의 표기가 유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공식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유엔 가입 직후부터 동해 표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해왔고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는 1974년 유엔 결의를 통해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하지만 현재 일본 외무성은 전담반까지 편성하여 유엔의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학자들은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 교과서 지도 발행 기관은 물론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같은 세계 유명 사이트들과의 폭넓은 소통과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통해 동해 표기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해 표기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독도를 일본 해안에 있는 다케시마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크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점령당했다. 로제스트 벤스키 제독이 이끄는 러시아 발트 함대를 대파한 일본은 러일 전쟁을 빌미로 한반도에 군대를 상륙시켜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한다. 아울러 토지와 한국민을 징발하고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면서 재정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주권을 유린하였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이다.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양민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해 인권을 유린했던 그 모든 범죄의 역사를 미화하고 찬양하며 정당화하는 2차 전범 행위이다. 하지만 일본의 세계 침략 역사에 대한 향수는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땅인 독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해외 홍보가 필요하고 일본의 왜곡에 맞설 수 있는 정확한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모두 허구이다. (1904년)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일본은 내각회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다. 만약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면 영토 편입 조치가 필요했을까? 이는 결국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스스로 반증하는 내용이다. 일제의 패망 직후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 역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은 여기에 동쪽 최외측에 위치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남방 외측 마라도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도 대신 제주도를 열거하여 최외측 도서만 열거한 것이 아닌 사실만 보아도 일본의 주장은 억지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 태정관 지령문에는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1877년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불과 30여 년 전에 일본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가 없으니 명심하라고 되어 있다. 태정관 지령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최대 약점이다. 반대로 1900년 당시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독도를 다케시마, 즉 대나무섬 죽도로 부르고 있는 독도에는 정작 대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 대나무가 있었던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처럼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독도를 점유할 경우 세계 3대 해양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천문학적 경제 가치를 가진 미래 친환경 에너지 자원, 하이드레이트를 차지하고 그 밖에도 수많은 해양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도와 동해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해를 우리의 바다로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